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어디에나 있을 법한 하지만 그 누구도 쉽게 잊을 수 없는 한 할머니의 실제 인생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쟁의 포성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던 시대에서 시작되어 현대의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까지 이어지는 감동적이면서도 따뜻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하루가 힘들었다면, 일하고 있는 와중에 조용한 휴식이 필요하다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천천히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함께 시작해 볼까요?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우리가 1950년의 서울로 가보겠습니다. 아직도 전쟁의 포성이 멀리서 들려오던 그 시절이었군요. 거리 곳곳에는 피난처가 즐비했고 밥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자 기적이었던 그런 너무나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 골목 중 하나 명동 입구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좁은 골목 어딘가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미순이었습니다. 겨우 25살. 나이로만 따지면 아직 젊은 여인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50대 할머니의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녀는 이미 두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남편은 갑작스러운 소집 통지를 받았고 짐을 챙겨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군요. 편지 한 장 없었고 소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장의 통지서만 남겨져 있었습니다. 전사 추정. 다 됐어. 정말로 이제 다 끝인 걸까? 새벽 4시. 하루는 미순의 그런 중얼거림으로 시작되곤 했습니다. 밤이 아직 채 거치지 않은 그 시각, 그녀는 이미 침대를 벗어나 있었습니다. 방바닥이 차갑군요. 여름이지만 그 차가움은 마음을 더 크게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첫째 아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겨우 7살 먹은 작은 목소리네요. 그 아이의 배고픔을 채워줄 밥이라곤 겨우 미역국이 전부였습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무료로 주워온 거고 소금은 이웃집 할머니에게서 조금 빌린 거였습니다. 미수는 아들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응, 우리 준호. 엄마가 지금 바로 밥을 지어줄게. 잠깐만 기다려. 우리 준호는 착한 아들이지? 준호는 조용히 침을 삼켰습니다. 배고픔은 참을 수 있는 것이었지만 엄마의 따뜻한 손길은 그것만큼은 절대로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미수는 일어섰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제 종일 떡볶이를 팔기 위해 서 있던 다리가 부으면서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여야 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들의 배가 계속 고플 것이니까요. 작은 주방이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운 공간에서 미순의 손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추장을 한 숟가락. 하지만 설탕이 없으니 그녀는 감이나 오징어를 씹어서 단맛을 낸 국물을 한 자국 떨어뜨렸습니다. 물을 붓고 떡을 넣습니다. 그 떡도 어제 팔고 남은 것들을 모아서 말린 것이었습니다. 엄마, 냄새 좋은데? 둘째 딸 영희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5살.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미 엄마가 매일 아침 남기는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네요. 응, 영희야. 엄마가 맛있는 떡국을 만들고 있어. 우리 영희가 힘을 내서 오늘도 잘 지내자. 그래. 영희는 엄마의 무릎을 안고 앉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엄마의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이상으로 아이들을 필요로 했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 살아가는 이유가 생기는 것이니까요. 아이들의 숨소리,
그들의 목소리, 그것만으로 또 하루를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벽 6시 명동거리. 미수는 두 아이를 이웃 할머니 집에 맡기고 떡볶이 장비를 들고 나갔습니다. 손수레처럼 생긴 작은 밀차에는 냄비, 국자, 떡, 고추장, 그리고 다시마 국물을 담은 작은 그릇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미순의 전 재산이자 동시에 생계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거리는 아직도 을씨년스러웠습니다. 전쟁의 흔적이 곳곳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담장, 검게 그을린 건물들, 그 위에서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미수는 명동역 입구 근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아직도 많은 미군 병사들이 다니는 곳이었고 때때로 이를 찾아 나온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었습니다. 떡볶이, 따뜻한 떡볶이, 어떠세요? 목이 이미 쉰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새벽인데도 이미 목이 쉬어 있다는 것은 어제도 그 어제도 이 목소리로 떡볶이를 팔았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주름이 깊은 얼굴, 그보다 더 깊은 눈빛. 이 사람도 이 전쟁의 상흔을 깊이 입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 얼마인가요? 100원입니다, 할아버지. 100원. 그것도 정말 한 끼 분량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조용히 100원을 꺼냈습니다. 동전이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마지막 100원일지도 몰랐습니다. 미수는 떡볶이를 정성스럽게 담아주었습니다. 국자로 떡을 많이, 고추장 소스를 충분히, 마지막에 다시마 국물까지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평범한 한 그릇이 아니라 누군가를 먹여 살리려는 마음이 담긴 그릇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음번에 오시면 200원을 주시고 더 많이 드세요. 알겠어요? 노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감사가 있고 비애가 있으며 그리고 이 젊은 여인의 따뜻함에 대한 고마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낮 12시 명동거리.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침부터 점심까지 미순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떡을 썰고 고추장을 섞으며 국물을 끓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그릇, 또 다른 한 그릇. 반복이었습니다. 단순하고도 끝없는 반복 속에서 미수는 천천히 뭔가를 배워나갔습니다. 어느 맛이 더 잘 팔리는지, 어느 시간에 사람들이 더 많이 다니는지, 누가 더 자주 찾아오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어떻게 조금 남은 것들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요. 미순이다. 오늘 떡볶이 5그릇만 주겠어. 철물점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이 시간에 나타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정확히 5그릇을 사갔습니다. 예, 아저씨. 지금 바로 만들어 드릴게요. 미순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미 모두 익숙해진 손놀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여러 그릇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떡을 떨어뜨리고 오른손으로 국물을 부으면서 동시에 다음 사람을 위해 국자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여기 5그릇이에요. 아, 아저씨, 조금 더 매운 걸 원하셨죠? 이건 제가 고추장을 좀 더 넣어서 만들었어요. 그것이 미순의 방식이었습니다. 손님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입맛을 기억하며 그에 맞춰 조금씩 다르게 만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철물점 주인은 떡볶이를 받아 먹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순이, 너 정말 착한 마음을 가졌구나. 이런 힘든 시대인데도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다니. 언젠가 하늘이 분명히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아, 아저씨, 뭔 그런 말씀을. 그냥 맛있는 떡볶이 드시고 힘내세요. 하지만 미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노력을 봐주고 있다는 것,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이 값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하루의 일이 마쳤습니다. 손수레는 비어 있고 미순의 주머니에는 오늘 벌어들인 돈이 조금씩 들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좀 잘 팔린 날이었습니다. 떡볶이 900원, 밥 500원, 여러 것들을 합쳐서 대략 3,000원 정도는 벌었을 것 같았습니다. 3,000원이면 설탕을 좀 살 수 있겠네. 아이들 밥에 조금 더 맛을 낼 수 있을 텐데. 미수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으로 뭘 사야 할까요? 아이들의 배를 채워줄 쌀? 아니면 조금 맛을 낼 반찬거리? 아니면 영희의 해진 바지를 꿰매올 바늘과 실? 선택은 항상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웃 할머니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아이들 잘 있었어요? 응, 미순아. 이 녀석들 하루 종일 우리 집에서 정말 잘 놀았어. 밥도 먹이고. 미순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 간단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고마웠습니다. 정말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뭔 소리야? 우리 동네 아이들인데. 근데 미순아, 너 정말로 너무 고생이 많아. 언제쯤 좀 쉴 수 있을까? 아, 쉴 데가 없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쉴 수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거죠. 할머니는 미순의 얼굴을 천천히 봤습니다. 이 여인의 얼굴에는 절망이 있지만 동시에 무언가 아주 강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준호와 영희는 이웃 할머니 품에서 나와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밥을 정말 많이 줬어. 엄마, 할머니가 우리 손을 잡고 산책도 했어. 아이들의 천진한 목소리가 미순의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할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게 가치가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5년이 흘러갔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은 길기도 하고 짧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순에게는 그것이 한 세상이 변화하는 그 정도의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1955년 명동 골목에서 미순은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12살 소년이 되었고 영희는 10살의 여자아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셋째 아들 준영이가 태어났습니다. 미순의 얼굴은 더 깊은 주름으로 빼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들은 모두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밤새 떡을 끓이고 낮에 거리에서 팔고 밤에 아이들의 옷을 기워주고 새벽에 아이들이 학교 갈 준비를 시켜주는 그런 모든 날들이 그 주름 하나하나에 새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 우리 요즘 돈이 좀 나아졌잖아?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엄마의 형편을 걱정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응, 우리 아들. 엄마가 정말로 열심히 했거든. 이제 너도 알겠지? 엄마가 왜 하루 종일 일을 하는지. 네, 엄마. 우리 오빠, 우리 누나 밥 먹이고 싶으니까요. 미수는 준호를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이해했습니다. 겨우 12살이지만 이미 엄마의 모든 사정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제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넌 꼭 학교를 다녀야 해.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알겠니? 우리 준호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사람이 되면 그게 엄마가 가장 원하는 거야. 준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빛은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미순이라는 엄마가 만들어낸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1960년이 되었을 때 미순은 더 이상 그 좁은 골목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명동역 근처, 남대문로, 때로는 동대문까지 발길을 뻗고 있었습니다. 떡볶이가 유명해진 것이었습니다. 아니, 미순이 유명해진 것입니다.
미순이 떡볶이 여기 있나? 이제 손님들은 미순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더 이상 떡볶이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미순이었습니다. 그 이름 하나가 신뢰를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미순이 가장 신경 쓰고 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준호, 너 시험 봤어? 네, 엄마. 그런데, 엄마, 미안해. 계산 문제를 틀렸어. 준호의 목소리에는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웃었습니다. 뭐가 미안해? 넌 충분히 잘했어. 엄마 봐. 수학이 어려운 건 당연한 거야. 이 정도면 정말 잘하는 거야. 다음 시험에서 더 잘하면 되는 거고. 미수는 준호의 머리를 천천히 쓸어줬습니다. 이것이 미순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물론 준호에게 과외를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미순이 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위로와 격려뿐이었습니다. 우리 준호는 정말 충분히 똑똑해. 계속 이렇게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엄마를 믿어. 엄마는 너를 믿어. 그 말이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1963년 서울 한 모퉁이의 밥상.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준호가 중학교 입시에 합격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그럴듯한 중학교였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정말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우리 준호, 축하해. 이웃 할머니, 그리고 미순이 자주 만나는 손님들, 철물점 주인, 모두가 미순의 집에 모여 축하해줬습니다. 미순은 이날을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계란말이, 소시지, 그리고 쌀밥. 이 시대에는 이것이 축제 같은 밥상이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미순 아들이 중학교를 다니게 된다고? 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우리 준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할머니가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미순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로 힘들게 투쟁해온 모든 날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준호와 단둘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준호, 이제 중학생이네.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정말로. 엄마 미안해. 엄마는 나한테 이렇게 힘든데 나는 학교를 다니고. 뭔 소리야? 그게 무슨 생각이야? 넌 학교를 가야 해. 넌 공부를 해야 해. 그게 바로 엄마가 일하는 이유야. 엄마는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라. 너는 엄마의 자랑이야. 미수는 준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많은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준호가 중학교를 잘 다니고 좋은 고등학교에 가고 나중에 좋은 대학을 가면 그날이 엄마가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야. 그때까지 엄마가 계속 일할 거야. 힘들겠지만 너 때문에 힘들 수가 없어. 알겠니?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엄마에게 안겼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1970년대가 되었을 때 미순의 세 아이들은 모두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대학생이 되어 있었고 영희는 고등학교를, 준영이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시절 대한민국은 빠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는 발달하고 사람들의 삶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순의 삶은 여전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 떡볶이를 만들고 여전히 거리에서 일을 하고 여전히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진수였습니다.
종로에 작은 식당을 하고 있던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어느 날 미순의 떡볶이를 사 먹다가 미순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천천히 이 여인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혼자 새 아이를 키워낸 여인. 절대 절망하지 않는 여인. 항상 누군가를 돌보는 여인. 미순이, 좀 저랑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미순은 그를 경계했습니다. 자신은 이미 옛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김진수라는 남자의 따뜻함이 천천히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아, 나랑 결혼할래? 갑작스러운 청혼이었습니다. 미순은 그렇게 놀랐습니다.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난 몇 년 동안 너를 지켜봤어. 너는 정말 대단한 여인이야. 세상에 이렇게 대단한 여인이 있을까? 내가 너를 돌봐주면 좋겠어. 그리고 너의 아이들도 내가 돕고 싶어. 미순의 눈가가 천천히 촉촉해졌습니다. 이것은 꿈일까요? 정말 누군가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의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걸까요? 네. 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버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25해 전 아이들의 아버지를 전쟁에서 잃었을 때 미수는 이날이 올까봐 조용히 기도했었습니다. 1970년 늦가을 종로의 작은 집. 미수는 김진수와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축하해주는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순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준호는 대학생으로서 결혼식에서 부모님을 응원해줬습니다. 영희와 준영이도 기뻐했습니다. 이제 엄마에게 아버지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다 크고 이제 엄마가 편해질 거야. 이제는 엄마가 좀 쉬어도 될 거야. 김진수는 미순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미순은 웃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미순은 여전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편의 식당을 도와줬습니다. 밤에 반찬을 만들고 낮에는 손님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일이 예전처럼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누군가가 옆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1976년 봄 병원의 음침한 방. 행복도 참 짧았습니다. 5년. 가슴 따뜻한 남편 김진수와 함께한 시간이 고작 5년이었습니다. 병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뇌졸중.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김진수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왼쪽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뇌에 혈전이 생겼습니다. 운이 좋다면 조금 회복될 수도 있지만 완벽한 회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순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뭘 하면 나아집니까? 계속 물리치료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비가 상당할 겁니다. 병원비. 미수는 창문 밖을 봤습니다. 봄 날씨가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이제 미순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런. 왜 자꾸 이렇게. 미수는 남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 손은 5년 전 자신에게 행복을 주던 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준호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상태였습니다. 영희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준영이는 중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아버지 곁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생면부지의 이 남자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단 5년 동안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 남자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1976년 겨울, 미순의 부업. 병원비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미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더 열심히, 더 많이. 이제 그녀는 55살이었습니다. 나이가 든 여인의 몸으로 여전히 어린 새 아이를 돌보면서 병든 남편을 돌봤습니다. 밤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계란말이, 나물, 된장찌개. 이것들을 팔아서 번 돈은 모두 병원비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힘들어하지 마. 나도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준호가 말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아들은 엄마의 짐을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고마워. 근데 너도 생활비가 들잖아. 걱정하지 말고 너 할 일 해. 하지만 미순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인이 되면서 미수는 또 다른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미래였습니다. 특히 영희와 준영이의 미래였습니다. 1977년 봄 서울 종로. 미수는 한 가지 큰 결정을 했습니다. 자신의 작은 가게를 닫고 더 큰 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미순아, 너 뭐 하는 거야? 이 나이에? 이웃 할머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는 계속 일을 해야 합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영희 대학도 보내야 하고, 준영이 고등학교도 보내야 하고, 미수는 작은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더 이상 거리에서 팔지 않고 가게를 낸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손님들을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때때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제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왼쪽 팔은 여전히 부자유스러웠지만 오른손은 움직였습니다. 말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순아,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미순을 버티게 해줬습니다. 1980년 서울의 한 대학교. 영희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의 유명 대학교였습니다. 미수는 이날을 위해 몇십 년을 일해왔습니다.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영희 축하해. 정말 축하합니다. 미수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세 아이 모두 대학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이미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고 영희는 대학생이 되었으며 준영이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특히 1980년대 대한민국에서 한 여인이 혼자 세 아이를 모두 학교에 보낸 것은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해. 엄마가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엄마 손 봐. 영희는 엄마의 손을 봤습니다. 그 손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한 손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라. 이것이 엄마가 하고 싶던 일이야. 우리 영희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 그것이 엄마가 가장 원하던 거야. 이제 넌 열심히 공부해. 그리고 좋은 직업을 가져. 그러면 엄마는 행복할 거야. 미수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게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벌기 위한 더 큰 목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1985년 서울 강남역 지하상가. 시간이 또 흘러갔습니다. 1985년이 되었을 때 미순의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준호는 이제 자기 회사에서 대리가 되어 있었고 영희는 유명 백화점에 입사했으며 준영이는 은행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서울의 중산층이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일 그만해. 우리가 봐줄게.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여전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강남역 지하상가에 작은 김밥 가게를 냈습니다. 아이들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미수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벌어먹으려고 했습니다. 응, 우리 아이들. 고마워. 하지만 엄마는 아직도 건강하잖아. 내가 일할 수 있는 동안은 내가 버는 돈이 더 좋아. 알겠니? 그 가게에는 특별한 손맛이 있었습니다. 50년을 음식을 해온 손의 노하우, 힘들 때도 웃음을 잃지 않았던 할머니의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할머니를 아는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딸 대학 합격했어. 할머니, 우리 손자 이제 취업했어. 손님들의 기쁜 소식들이 할머니의 귀에 들어올 때마다 할머니는 한 그릇 더 푸짐하게 담아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김밥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자신이 살아낸 모든 날들의 응축이었습니다. 1990년대 강남역 지하상가의 일상. 오전 6시 미수는 여전히 일어났습니다. 70대에 접어들었지만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네. 미수는 중얼거리며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밥을 짓고 김밥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시금치 나물, 계란말이, 단무지, 소시지. 모두 자신이 정성 들여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김밥 하나 주세요. 젊은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매일 여기 오는 고객이었습니다. 응, 아가. 오늘도 기분 좋아 보이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미수는 김밥을 싸면서 손님과 대화했습니다. 이것이 미순의 방식이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감정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오, 축하해. 정말 축하합니다. 이래서 더 맛있는 김밥을 만들어야겠네요. 미수는 한 그릇을 더 푸짐하게 담아줬습니다. 이것이 미순의 축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정오쯤 또 다른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딸이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정말 축하해, 축하합니다. 우리 딸 자랑스럽겠네요. 여기 특식으로 더 큰 거 드릴게요. 하루 종일 미수는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식을 팔고 손님들의 기쁨을 나누고 때로는 슬픔을 함께 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남편이 정리해고 당했어요. 어떡하죠? 미수는 그런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자기 힘내. 우리 남편도 힘든 시간을 많이 봤어. 근데 살아내잖아. 자기도 살아낼 수 있어. 여기 김밥 한 개 더. 이건 할머니가 사줄게. 힘내. 그것이 미순이 주는 위로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미수는 이제 8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게를 했습니다. 아니, 가게를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게를 하는 것 자체가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손주들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8명의 손주들, 모두 건강하고 모두 착했습니다. 어느 주말, 미순의 집에 손주들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손주들이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미수는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오늘도 예쁘네. 할머니가 뭘 해줄까? 떡국? 김밥?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 손이 최고야. 손주 중 하나가 말했습니다. 미수는 손주들을 위해 특별한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간에 걸쳐 만든 밑반찬들, 정성 들여 만든 국, 그리고 떡국. 모두가 할머니의 손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았어. 할머니, 나는 운동회에서 1등 했어. 손주들의 기쁨이 미순에게는 최고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정말 잘했네. 할머니는 너희가 정말 자랑스러워. 계속 열심히 해. 그러면 엄마 아빠가 자랑할 거야.
그날 밤 미수는 손주들과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 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들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 모든 날들이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군. 2005년 첫째 아들 준호의 결혼식. 손주 중 하나가 결혼을 했습니다. 준호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축하합니다. 손주는 할머니에게 인사했습니다. 응, 우리 손주. 정말 축하해.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겠니? 미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전쟁 중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를 키웠던 그 절망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미순의 손주들도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손주들도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미순의 가족은 이제 몇십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0년대 서울 상도동의 작은 아파트. 미순은 이제 85살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가게를 하지 않았습니다. 몸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주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응, 우리 손주. 할머니는 괜찮아. 너는 어떤데? 일 잘하고 있지? 이제 미순과 손주들의 대화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순은 이제 손주들의 조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기, 인생에서 문제는 항상 생기는 거야.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하느냐야. 할머니도 많은 문제를 겪었어.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았거든. 너도 포기하지 마라. 계속 나아가. 미수는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손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2015년 가족 모임. 어느 날 미순의 모든 자식들과 손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엄마를 보세요, 여러분.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제 준호도 할아버지의 나이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전쟁을 겪고 남편을 잃고 혼자 우리 세 형제를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남편을 만나셨을 때도 혼자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엄마의 손으로 만든 떡볶이, 김밥을 먹으면서 자라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습니다. 모두 우리 엄마 때문입니다. 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엄마는 절대 우리에게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응원해 주셨고 항상 우리를 믿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 아닐까요? 자리 가득히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가 우리를 믿어주지 않았으면 나는 지금의 나가 되지 못했어요. 내 딸들도 내 아들들도 엄마처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길 바래요. 준영이도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는 은행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우리 엄마처럼 단순하고도 깊은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엄마의 인생이 바로 성공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미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눈물들이 인생 전체의 눈물을 대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노년의 한 오후, 아파트의 창가. 미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도시가 보였습니다. 저 도시는 많이 변했습니다. 1950년의 명동 골목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미순의 마음은 그 옛날과 같았습니다. 내가 성공했나? 미순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남긴 것이 뭐가 있나? 돈도 많지 않고 집도 작지. 하지만 미순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내 자식들이 건강하고, 내 손주들이 착하고, 내 증손주들이 태어났어. 이게 성공이 아니면 뭐가 성공일까? 미순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시대, 세상이 멈췄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여전히 손주들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밖에 나가셨어요? 응, 우리 손주. 할머니는 괜찮아. 너 혹시 아프지는 않니? 이런 시절에도 미순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혹시 할머니 일생에 대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주 중 하나가 미순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미순은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 뭐가 그리 중요해? 할머니의 이야기는 평범한 이야기일 뿐이야. 그냥 열심히 살아온 이야기.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미순의 인생을 기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미순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되짚어 봤습니다. 1950년, 그 어린 나이에 남편을 잃고 혼자 아이들을 키워야 했던 그 시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미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떡볶이를 팔며 새벽 4시에 일어나며 저녁에 아이들의 옷을 기워주며 밤새 반찬을 만들며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대학에 들어갔고 좋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만약 내가 그때 포기했다면, 만약 내가 절망에 빠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다른 길을 걸었을 거야. 아마도 나 자신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을 거고, 미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024년 현재의 서울. 미수는 이제 86살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손주들, 대학에 다니는 손주들, 그리고 이제 사회인이 된 손주들이 있습니다. 미순의 증손주들도 많이 태어났습니다. 모든 일요일 미순의 집에는 가족들이 모입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우리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할머니, 우리 학교에서 1등 했어요. 각자 다른 소식들을 가지고 할머니에게 와서 나눕니다. 미수는 모두를 받아줍니다. 손주의 소식도, 증손주의 소식도, 우리 손주들 정말 자랑스러워. 계속 이렇게 열심히 살아. 우리 아버지를 봤지?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네, 할머니. 그래, 우리 아버지는 전쟁 중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엄마가 혼자 우리를 키워주셨지.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니? 근데 우리 엄마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있는 거야. 이것이 우리 가족의 역사야. 미순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인생에서 힘든 순간이 많을 거야. 하지만 우리 가족은 어떤 역경도 이겨낸 가족이야. 너희도 할 수 있어. 손주들은 조용히 할머니의 말을 듣습니다. 그날 밤 미수는 집에서 혼자 앉아 있습니다. 나는 뭘 이루었나? 미수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큰 집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돈을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큰 명예나 지위를 남겨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수는 뭔가를 남겼습니다. 가족, 믿음, 희망,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미순이 남긴 유산입니다. 2024년의 또 다른 날, 강남역 지하상가. 미순이 옛날 자신의 가게를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이 경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할머니, 이게 할머니 가게였어요? 우리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여기서 평생 김밥을 만드셨다고 지나가던 한 젊은이가 말했습니다. 미수는 웃었습니다. 응, 맞아. 할머니가 여기서 오래 일했어. 그리고 이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이곳은 할머니의 삶 자체야. 할머니, 혹시 할머니가 박미순 할머니세요? 젊은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네. 제 엄마가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힘들던 시절을 보낼 때 할머니의 김밥을 먹고 힘을 냈다고 해요. 그리고 할머니가 항상 위로해 주셨고 할머니가 힘내라고 말씀해 주셨대요. 저는 할머니를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미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렇구나. 그 사람은 어떻게 되었어? 네, 할머니. 그 사람은 지금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어요. 모두 할머니 덕분이라고 해요. 미수는 그 젊은이를 안아줬습니다. 정말 그렇게 잘 되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게 할머니가 원했던 거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할머니의 전부야. 오늘 하루 어땠는지, 혹은 앞으로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해 봅시다. 혹시 포기하고 있던 꿈이 있다면 박미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모두 소중합니다. 정말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박미순 할머니의 70년 인생이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를 남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실제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시니어 분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 우리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매주 이렇게 감동적인 실제 인생 이야기들이 여러분께 전달될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가족, 친구,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주세요. 모두가 함께 이 따뜻한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미순 할머니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나아가세요.